이번에 소개할 애니는 최악이기 때문에 최강인 소년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 悔しいか小僧。自分が最弱だってことが。ならその悔しさを捨てるな。そいつはおめえがまだ諦めてねえ証拠だ。自分ってやつをな。 낙제 기사의 영웅담입니다. 시작하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이 이후에는 약간의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기에 조금의 스포도 싫으신 분들은 뒤로 가기 혹은 창을 닫으시는 것을 적극 추천합니다. 또한 온전히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어느 한 학교의 기숙사에서 한 소년이 테레비를 보며 트레이닝 복으로 갈아입고 밖으로 나갑니다. 공원에 도착한 소년은 자신의 검을 소환하여 수련을 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 소년의 이름은 쿠로가네 이키로, 이 작품의 주인공입니다. 하지만 도착한 집에는 분명히 나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없었던 신발이 있었고 방 안에는 속옷을 입고 있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소녀의 이름은 스텔라 버밀리온으로 아까 테레비에서 말한 외국에서 유학 온 왕녀라고 합니다. 이키는 이 당황스러운 상황 속에서 자기가 본 것을 지울 수 없으니 자신도 옷을 벗겠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이 뭔 개소리야! 스텔라는 이키의 싸다기를 때리고 둘은 이사장실에 갑니다. 이사장은 두 사람의 말다툼에 상황이 나빠질 것을 예상하고 다른 방으로 피신을 갑니다. 스텔라의 불꽃에 빌딩이 재가 남기 전에 이키의 고백으로 인해 일단 무마됩니다. 그리고 안정이 된 것을 눈치챈 이사장이 두 사람을 다시 기숙사로 데리고 가서 두 사람은 이제부터 같은 방을 쓸 것이라고 합니다. 그 말에 반대하는 스텔라한테 너희들은 기사이니 칼을 부딪혀서 원하는 것을 얻으라는 말을 합니다. 그 제안을 두 사람은 받아들이고 모의전을 하기로 합니다. 모의전을 하러 가는 길에 스텔라는 이키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최강의 천재인 스텔라와 최악의 낙제생인 이키의 싸움은 화려하면서도 간소하게 진행됩니다. 그리고 클리셰로 보면 당연하지만 작중에서 보면 의외인 이키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두 사람이 룸메이트가 되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일화가 마무리됩니다. 낙제 기사의 영웅담은 2015년에 실버링크와 넥서스에서 제작한 라노벨 원작 애니메이션입니다. 원작가는 미소라 리쿠이며 원작은 아직 완결되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18권까지 발매되었고 한국은 14권까지 발매되었습니다. 이 작품이 방영되면서 입소문이 퍼진 것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소설에 もちろん知ってるわ。かつての大戦で日本を勝利へと導いた英雄。本名は龍馬黒金。 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작품이 방영된 2015년에도 이것에 대한 많은 비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설을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작품은 승전국으로 이끈 영웅과 그들을 숭배하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내용이 일권에 없고 후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 우익 소설이라는 인식이 퍼졌습니다. 애니가 애니플러스에서 방영된다고 했을 때도 저런 이유로 많은 비판이 있었으나 애니는 전쟁을 2차 전쟁이 아니라 가상의 전쟁으로 바꾸어서 내보냈습니다. 어찌되었던 이런 논란이 사람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타게 되는 계기를 1차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당시 같은 분기에 방영된 학전도시 에스터리스크와 1화의 전개가 너무나 비슷하였기 때문입니다. 두 작품 모두 무슨 이유로 인해 힘이 제한된 주인공이 메인 히로인의 속옷 차림을 보았고 그것을 안 메인 히로인이 화나서 배틀을 하는 전형적인 클리셰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두 메인 히로인 둘 다 츤데레의 불 속성 능력자이기도 합니다. 덕분에 당시에는 두 작품 다 망할 것이다 혹은 두 작품 중에
하나만 봐도 된다는 여론이 많았습니다. 한국의 경우 낙제기사의 위와 같은 논란 등으로 인해 초기에는 학전도시 쪽을 시청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현재에 와서는 두 작품 모두 라노벨 원작 학원 배틀물 작품 중에 잘 만든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두 작품만을 비교하자면 학전도시랑 낙제기사가 겹쳤던 2015년 4분기 분량에서 낙제기사 쪽의 퀄리티가 더 좋았기 때문에 낙제기사의 평이 더 좋습니다. 물론 작화는 학전도시가 더 좋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낙제기사의 경우는 작화보다는 그 특유의 연출 때문에 기억에 남았다고 하는 편이 더 옳습니다. 낙제기사의 전투 장면에는 특이한 연출법이 사용됩니다. 고도의 집중력을 사용해야 하는 장면에서 다른 일반적인 작품과는 다르게 흑백 연출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프닝의 경우 붉은색을 포인트로 주고 나머지 색을 다 없애는 연출을 사용했으며 그 외의 전투 장면에는 주인공이 능력을 사용했을 때의 연출과 움직임이 독특합니다. 이 작품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12화 전투 장면은 오프닝의 연출법인 흑백 연출을 사용했으며 最初から分かっている。彼女が強いことも自分が人より劣っていることも魂を研ぎ澄ませ駆け抜けろ極限の一瞬を。 정말 짧은 순간에 끝이 났지만 그 짧은 순간에 강한 임팩트를 주었습니다. 작품의 히로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이 두 명밖에 등장하지 않는 것 또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많은 라이트 노벨이 하렘 성향이 강한 것에 반해 이 작품은 하렘 성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서로가 서로만 바라보기 때문에 다른 작품과 같은 하렘은 보이지 않습니다. 당시에 나온 많은 학원 배틀물 라이트 노벨 작품이 정말 당황스러운 퀄리티로 나와서 몇몇 개의 작품은 새로운 별명이 붙여질 정도로 심각했던 것에 반해 이 작품은 무난하게 잘 만들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4화랑 10화 그리고 12화의 전투 장면은 상당히 고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작품과는 별개로 작가가 이후 낙제기사를 완결하지 않고 2015년에서 2020년까지 쓴 작품은 초인 고교생은 이 세계에서도 여유롭게 살아가나 봅니다. 입니다. 이 작품이 정말 상상 이상의 불쏘시개로 나오는 바람에 같은 작가가 맞냐는 논란이 생기기도 했습니다만 설정이 비슷한 경우가 많기에 이런 논란은 그저 너무 다른 두 작품 때문에 나온 認めんぞ。 비판이었다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결국 두 작품의 퀄리티의 차이는 초인고교의 경우 현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만큼 관련 서적을 공부해야 했지만 낙제기사는 마법이 존재하는 판타지였기에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더라도 핍진성으로 인해 어느 정도 설명만 했다면 받아들이는 것이 가능했다는 점이었을 겁니다. 이런저런 논란이 있었던 작품인 것은 사실이나 그 발언이 직접적으로 나온 원작의 경우에도 나중에 반박하는 문구를 넣은 만큼 일겉만 보고 우익 작품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애니 또한 괜찮을 퀄리티로 만든 작품이기 때문에 충분히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원작의 3권까지는 작품의 프롤로그에 가까운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서 완결낸 애니는 깔끔한 완결을 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작품은 엄밀히 말하면 먼치킨 물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이키의 운이 F랭크인 것이 문제였는지 상대하는 상대마다 하나같이 까다로운 상대만 만나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또한 どうしてもたまらなくなってさ。行くあてなんてなかった。ただあの家にいられなかっただけなんだ。だけど諦めない気持ちさえあれば人間は何だってできる。何しろ翼もないのに月まで行った生き物なんだからな。それはただの言葉だったけど、それでも僕は本当に救われたんだ。でも誰も何も教えてはくれないから、いつも一人で稽古していたよ。 이 대사를 통해 최악의 마도기사라는 단점을 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고 집안 또한 콩가루 집안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연이지만 다른 작품에 비슷한 카피 능력을 가진 어떤 검사 아가씨는 반대되는 이유로 가문에서 없는 자식 취급받고 카피 능력을 얻었다고 합니다.